2020년 6월 12일 금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5월 카드 승인액 5.3% 증가. 정부 실물 경제 하방 위험 완화.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6월 5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 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 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신흥국 불안 등 위험 요인으로 세계 경기 침체 우려는 지속한다고 했습니다. 2. 대한항공 서울시가 송현동 땅 매각 방해 권익위에 민원. 대한항공은 자사가 보유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땅에 대해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추진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자구책의 하나로 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3. 이주열 경제 회복 때까지 금리 인하 기조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설 때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이어가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당분간 초저금리 상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4. 각 정부 부처 내년 예산 542.9조 원 요청. 올해보다 6% 늘어. 기획재정부는 12일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요구 등이 총 지출 기준 542조 9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6% 증가한 수준입니다. 예산은 364조 8천억 원, 기금은 178조 1천억 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 요구 당시 6.0%에서 2019년도 6.8%, 2020년도 6.2%에 이어 4년째 6%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5. 원달러 환율 1196.4원 마감. 5거래일 만에 상승.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시사한 가운데 국내외 증시에서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5.2원 오른 1196.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 011-017 안녕. SK텔레콤 투지 7월 6일부터 순차 종료. 국내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투지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이 출시 24년 만인 내달 6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 종료에 돌입합니다. 내년 6월 말 투지 주파수 종료 시점을 1년가량 앞두고 조기 종료하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의 투지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 1일 기준 약 38만 4천 명입니다. 7. 삼성물산 빈폴스포츠 접는다. 전국 100개 매장 철수.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빈폴스포츠 사업 부문을 정리합니다. 이와 함께 빈폴 액세서리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전환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온라인 비즈니스에 속도를 내는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8. 재건축 스타트 끊었다. 목동 전체가 들썩. 목동 6단지가 재건축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목동 일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총 14개 단지로 구성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체가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어서 목동 일대 재건축이 순항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들어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가 남아있어 실제 재건축이 완료되기까진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9. 서울 수도권 집값 들썩 조짐. 정부 모든 수단 강구.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의 집값이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면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추가 대책이 발표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시장에선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 강화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 등이 거론됩니다. 10. 나오면 순식간에 마감. 뭉칫돈 오피스텔로 몰린다. 최근 서울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에 못지않게 뜨거운 곳이 있는데 오피스텔 분양 시장입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은 물론 지방광역시에 공급된 오피스텔마다 평균 수십 대 1, 최고 수백 대 1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대출이 자유롭고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이런 규제 풍선 효과에 시중 자금이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0일 다시 뛰는 서울 아파트값 10주 만에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규제에 집중 타깃인 강남권 집값도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전주 대비 0.02%를 기록했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이달 첫째 주 9주간의 하락세를 멈춘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12. 5월 강남 집값 1년 만에 마이너스. 지난 5월 강남 집값이 1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크게 둔화하면서 주택매매 거래량도 함께 쪼그라들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이를 부추겼습니다. 5월 서울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은 0.02%로 사실상 보합 수준까지 둔화했습니다. 특히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3구는 약 8주 동안 둔화세를 지속했습니다. 5월 강남 지역 주택매매 가격이 1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마이너스 0.03%를 기록했습니다. 13. 내 집 마련 어려워진 3040. 규제 없는 곳 노려라. 서울 청약시장은 비강남권이라도 가점이 최소 60점 되는 돼야 노릴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결국 이 수요들은 기존 주택이나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상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달도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관심은 서울 도심권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쏠릴 전망입니다. 가장 주목할 사업지는 14년 만에 분양에 나서는 서울 중구의 세운지구 사업입니다. 서울 사대문 앞마지막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지구에서는 첫 분양으로 대우건설의 세운 부르지오 해리시티가 분양에 나섰습니다. 14. 홈플러스 영업이익 38% 감소. 코로나 여파 실적에 반영돼. 홈플러스의 2019 회계년도 지난해 3월 올해 2월 사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상차손 비중이 높아지면서 당기순 손실은 5,3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홈플러스는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코로나19의 영향과 오프라인 유통업의 위기를 꼽았습니다. 15. 환율 국제유가 올라 5월 수출입 물가 동반 상승.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오른 94.61로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평균 1228.67원으로 4월보다 0.3% 올랐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 물가는 8.2% 하락했습니다. 16. 기재 1차관 수출 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 지원 추진. 정부가 수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 등 수출 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마이너스 25.1%, 지난달 마이너스 23.7% 등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수출은 이번 달 1일에서 10일에는 주요국 봉쇄조치 완화, 경제활동, 재개 영향 등으로 20.2%이라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7. 국제유가 반등 수입물가 5개월 만에 상승.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0년 5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4.2% 오른 98.99를 나타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원재료 등이 올라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8. 이재용 기소 판단할 수사심의위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기소 여부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먼저 결정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9. 뉴욕 증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의 폭락. 다우 6.9% 하락.
현지 시간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6.9% 폭락한 25,128.17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5.89% 급락한 3,002.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5.27% 빠진 9,492.73에 각각 마감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더해 연방준비제도가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전일 내놓은 여파로 분석됩니다. 20. 최저임금 심의 노사 간 입장 차만 확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11일 시작됐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며 끝나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자 측은 인상이, 사용자 측은 동결 내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